자, 우리가 띠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띠그래프를 한번 해석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해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래프를 보니까 제목이 산불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항목을 보니까 입산자의 부주의, 그리고 논밭 밭두렁의 소각,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 그러니까 태웠을 때, 그리고 성묘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일어나고 기타 6%가 응답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을 통해서 우리 띠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먼저 산불의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로도 그리고 차지로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48%를 차지하는 입산자의 부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몇 %입니까? 자, 쓰레기 소각을 나타내는 항목이 여기가 있죠. 전체의 14%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몇 배 정도 될까요? 그렇죠?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4%고 48%이기 때문에, 자,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4건이라면 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몇 건인가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전체의 응답하는 사람의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응답한 건은, 산불 건은 알 수가 없지만, 문제에서 성묘객 부주의로 의한 산불이 4건이라고 했어요. 4건.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비율이잖아요. 실제의 건수를 나타냈는데, 그럼 총 몇 건이 일어났나요? 라는 문제. 바로 우리가 배운 비례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사건 몇 %예요? 8%죠. 자, 8%일 때 이게 4건이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전체는 몇 %? 그죠. 전체 100%일 때는 몇 건인가요? 자, 이 비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니까 400이 나오죠. 400 나누기 8은 50. 총 몇 건? 50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비례식을 사용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띠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띠그래프가 5개가 나왔고 10년 단위로 인구가 구성되는 비율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또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00년에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은 14세 이하가 그죠, 여기 있죠. 1970년에 자, 여기 보이나요? 1970년에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의 약 몇 배입니까? 자, 약이라고 했으니까 어림에서 구하면 되겠죠. 대충 20%, 대충 40%. 자, 몇 배죠? 그렇죠. 약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띠그래프를 보고 14세 이하의 인구를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100분율로 나눠져 있지 실제 인구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각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100%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될까요? 그렇지. 전체 인구수만 알면 되겠죠. 전체 인구수. 그러면 앞서 선생님이랑 구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배운 비례식을 사용해서 각각 항목의 인구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입니다. 2010년도에 전체 인구수를 이제 알려줬네요. 이때 15에서 64세 인구, 자,
여기 나왔죠? 이때의 인구는 약 몇만 명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비례식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전체에다가 5천, 선생님이 만 명은 단위니까 뺄게요. 전체 인구에다가 백분율을 그대로 100으로 나눈 상태에서 백분율을 곱하면 각 항목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50 곱하기 72.5가 되죠. 72.5, 8. 8 곱하기 50. 0, 8에 4, 10, 2, 5, 10, 14, 7, 5, 35, 36. 끝난가요? 아니죠. 소수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옮기고 없애주면 3,640만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40만 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그래프를 보고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해가 지날수록 14세 이하 인구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15에서 64세의 인구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면서 동시에 65세 이상의 인구도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 건지 전망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4세 이하의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띠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기, 그리고 띠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좋은 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 항목을 보지 않으면 실수하기 딱 좋은 그런 수학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수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